안녕하세요, 이슬기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직업의 세계, 이슬기의 Q&A 파쇼에서 알아봅니다. 오늘 만나볼 멘토님이요, 이곳에 계신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삼동 젊은 세무사 정윤기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직업은요, 저도 참 궁금한 게 많은 직업입니다. 세무사와 회계사의 차이점도 저는 잘 모르고요. 세무사란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도 100%다 안다고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든데요. 바로 멘토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세무사 정윤기 멘토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프닝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세금, 그러니까 즉 세법에 특화된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이해가 빠를 거예요. 변호사와 비교를 하자면은 변호사는 모든 법에 대해서 억울한 일이 있거나 혹은 뭔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변호사는 담당을 하지만 저희는 세금에 관련된, 그래서 세금을 단지 계산하고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금에 관해서 잘못해서 피해를 입었다거나 아니면 더 냈다거나 그래서 그런 세금에 관한 거를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근데 세무사라는 직업이랑 회계사라는 직업이랑 그 차이점을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많이 헷갈렸습니다. 네. 그 회계사와 세무사가 사실은 업무 영역이 많이 겹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다면은 회계사는 회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고요. 세무사는 그 세법, 세금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겹치는 이유는 회계와 세금은 결국에 그 겹치는 영역이 있어요. 그림이 있으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더 특화되었다는 것. 네. 그 세무사라는 직업을 준비를 하실 때도 잘 몰랐다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네. 세무사는 직업을 어떻게 선택을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그냥 남들과 다르지 않는 그냥 평범한 취업 준비생이고 그냥 대학을 갓 졸업하고 휴학도 많이 하고 놀기도 많이 노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중소기업에 들어갔는데 연봉은 둘째치고 그 회사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사표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준비를 하게 된 게 세무사였는데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이 회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다닐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정년도 없고 오래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찾다가 나온 게 이제 세무사였는데요. 세무사 시험이 쉽지는 않다라고 저도 알고는 있거든요. 시험은 어떤 식으로 보는 거예요? 시험은 1차와 2차 두 번에 나눠져 있고요. 다행히 좋은 점은 면접은 없어요. 3차는 없고요. 오. 네. 근데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객관식, 2차 같은 경우는 다 주관식 서술형이고요. 과목까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영어 점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기본적으로 토익 700점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응시하게 되면은 회계학, 그리고 세법, 그리고 이제 재정학이 이제 세 과목이 기본적인 과목이고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그 선택 과목 하나를 상법과 헌법 그리고 행정소송법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요. 다만 꽈락이라 그래서 어떤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면 전체 다 불합격이에요. 아무리 아무리 평균이 80점이 나왔다 그래도 한 과목이 40점 미치면은 불합격입니다.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이제 상법이나 이런 건 다 하고 다 제하고 멘토님 같은 경우는 시험을 준비하실 때 기간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는지? 저는 이제 2년 걸렸고요. 보통은 근데 한 3년, 2년에서 3년 정도에 많이들 붙는다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네. 세무사를 꿈꾸는 멘티들에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라 라는 그런 조언의 말씀 있을까요? 이 책 저 책 기웃기웃 하면서 많은 책을 보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책 한 권 혹은 두 권 그 책을 계속 반복해서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책을 20번을 보는 걸 목표로 했는데 사실상 한 15번째쯤 볼 때쯤에 이제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었죠. 네. 그 책이
제가 알기로 엄청 상당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디 보자 책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적어도 적어도 과목당 이제 이런 저희 실무서인데 이런 정도의 두께의 책 한 적어도 4권은 되지 않을까. 한 10cm는 되겠네요, 두께는. 네. 근데 아시다시피 뭐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책이 쌓여서 네. 네. 결론적으로 이제 시험을 볼 때쯤이면은 이 책장에 이제 책이 다 꽉 차지 않나. 이런 책장 한 권이 이렇게 가로로 네. 한 번만 파는 게 길입니다. 네. 그 교과서를 보고 수능 시험 뭐 만점 받았다 이런 것과 비슷한 얘기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멘티들에게 정말 피와 살이 될 만한 그런 플러스 알파의 용역 있을까요? 뭐 세무사를 해야 되는 이유 같은 걸 설명해 드리면 될까요? 이게? 저는 지금 이 직업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가 없다. 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저희 그 잠재적인 그 세무사라는 직업의 잠재적인 다 고객들이고 누군가든 누가 됐던 간에 평생에 한 번은 세무사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제가 저희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로 혹은 뭐 재능 기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돈도 벌고 뭐 보람도 차고 그리고 정년도 없고 그렇게 되게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한번 준비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나 아니면 뭐 학원 강사 같은 경우는 세금과 굉장히 좀 동떨어져 있거나 제대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팁 같은 거 있을까요? 그 팁을 설명드리려면 약간의 제가 설명을 조금은 해야 되는데요. 원래 이제 모든 국민은 돈을 벌면은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그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5월 달에 신고를 하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몇 명인데요. 그거를 국세청이 이렇게 신고를 받겠습니까? 이게 행정적인 요소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죠. 근데 이제 학원 강사나 프리랜서 분들은 연말정산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연말정산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다만 하는 기간이 있어서 2월이나 3월, 1월, 2월에 하는 게 아니고 5월 달에 신고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왜 나는 내 여기 회사 다니는 내 친구는 연말정산 해가지고 돈을 돌려받았다는데 나는 뭐지?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로 5월달에 신고해서 돌려받을 수도 있고 더 낼 수도 있다. 다만 기간의 차이가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신고 기한에 맞춰서 신고하는 것만 잘 지키시면 프리랜서나 학원 강사님 분들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제 뭐 프리랜서나 뭐 학원 강사님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똑같아요. 연말정산을 하는 거랑 똑같지만 다만 시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 정도. 그리고 신고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신고를 해서 돌려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신고를 안 해서 못 돌려받아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앞으로의 뭐 계획이나 꿈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요. 사실 이제 저희 가장 큰 꿈은 건강한 채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가장 큰 꿈이 가장 이제 기나긴 장기간의 그 먼 꿈이고요. 젊으신데 벌써 그런 꿈을. 네. 왜냐하면 이제 정년이 없는 직장이다 보니까 이제 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이제 또 남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꿈이고 그리고 이제 좀 중단기적으로 볼 때는 미국 변호사라던가 아니면 노무사 혹은 다른 이제 전문직 자격증을 하나 더 취득해 볼까 네,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실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멘토님의 계획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계 Q&A쇼 오늘은 정윤기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정윤기 멘토님께서 이벤트를 하나 해주셨는데요. 바로 멘토님과 함께하는 멘토링 시간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자막으로 나가고 있겠죠. 네. 멘토님 덕분에 오늘 세무사란 직업이랑 세금에 대해서 좀 제대로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슬기TV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청춘들에게 내 경험을 들려주고 싶은 멘토님 혹은 내 고민을 말하고 싶은 멘티님들 환영하고요. 다음 화에서 파헤쳐보고 싶은 직업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셔도 정말 좋습니다. 참여 방법은 슬기TV 페이지에서 댓글이나 메시지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이슬기의 Q&A쇼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모두들 안녕. 세금이란 이미 법적인 그 행위가 발생하고 나면 즉 말해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사전에 미리 상담을 받으셔서 절세하는 2017년 되셨으면 좋겠고요. 신고만 잘해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저희 이쪽 주소로 꼭 상담 한번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직 안 끝났어요?